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일본 요리의 이론 및 실습 3주차 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절임류 요리의 음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임류라는 건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반찬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김치 종류.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은 일본 요리의 절임류 요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임류는 쩌깨모노라고 그럽니다. 쩌깨모노는 채소의 보존을 목적으로 시작된 요리법이다. 그래서 식품을 식염이나 쌀겨, 된장, 간장, 술찌꺼미 등에 절여서 저장성과 맛을 향상시키는 요리법입니다. 절임류의 종류로는 여러 절이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오젓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누카젓게, 그리고 스젓게, 카스젓게, 그리고 미소젓게, 쇼유젓게, 코지젓게, 카라시젓게, 모로미젓게, 뭐 이런 여러 종류의 절이는 방법에 따라 여러 종류의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시오젓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오젓게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시오는 소금입니다. 소금에 절인 채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배추김치 같은 경우 고춧가루 양념이 아닌 백김치 같은 양념을 한 것이 일본 쩌깨모노 요리 중에 시오젓게, 소금으로 양념을 한 음식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추나 채소류를 소금에 절인 것으로 소금과 유자, 고추 등의 향을 첨가하면은 풍미를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오젓게 할 때는 대체적으로 이제 배추라든지 무, 단무지 같은 걸 많이 절이는데, 여기에 유자나 고추도 넣지만은 다시마 같은 거 이런 것도 같이 넣어서 시오젓게를 하면은 배추의 깊은 맛과 그 다음에 배추 자체의 풍미가 훨씬 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시오젓게는 소금에 절인 쩌깨모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카젓게. 누카젓게, 이거는 어떤 절임 음식이냐 하면은 쌀을 벼를 탈곡을 해서 백미를 이렇게 방앗간에서 빻게 되면은 쌀 껍질 그리고 백미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그래서 그 껍질을 쌀겨라고 합니다. 쌀겨. 그래서 쌀겨에다가 무나 가지, 오이, 그리고 순무, 생강, 거의 모든 어떤 그 채소를 절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쌀겨에 절여서 효소를 넣고 유산균을 이용하는 그런 쩌깨모노 음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즈케. 이제 스라는 건 식초란 뜻이에요. 식초. 우리가 항상 그 일본 요리의 대표적인 어떤 양념 순서에 보면은 사시서세소 이렇게 앞에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 스는 항상 식초를 뜻한다. 그래서 식초에 절인 걸 스즈케라 한다. 그래서 스즈케는 우선 소금에 한번 절인 것을 다시 조미한 식초에다가 담가서 절인 걸 스즈케라 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야채는 락교, 오이, 양배추, 샐러드 등이 있습니다. 이 락교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적인 일식집이나 이런 데 가면은 초밥 먹을 때나 이렇게 사시미 먹을 때 이렇게 곁들여져 나오는 쩌깨모노 요리인데, 이거는 이제 마늘이나 요런 가가 아니에요. 락교는 백합과의 다년생 식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양파하고도 다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카스쯔깨. 카스쯔깨는 술 만들 때 술이나 미림을 만들고 남은 찌개미를 이용해서 절이는 거예요. 야채를. 그래서 살짝 한번 채소를 말렸다가 소금에 절인 오이나 가지 등을 절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어떤 그 음식이, 카스쯔깨는 일본의 나라라는 지방이 있어요. 나라 도시인데, 나라라는 지방에서 나나쯔깨가 가장 유명한 절임류 요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미소쯔깨. 말 그대로 미소는 된장이죠. 그러니까 된장에 절이는 절임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된장, 아까 미소라고 그러죠. 백된장을 시로미소라고 그러고, 빨간 된장, 적된장에다가 미림이나 술 등을 섞어서 그 된장에다가 오이라든지 무라든지 가지라든지 이렇게 담궈서 절였다가 꺼내서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은 쇼유젓게. 쇼유는 간장입니다. 간장. 조미한 간장에 말리거나 절인 것을 쇼유젓게라고 그런다. 그리고 다음은 코지젓게. 코지젓게는 소금에 절인 채소를 쌀누룩이죠. 보통 이제 술을 만들 때 누룩을 띄운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누룩 속에 넣어서 절인 쩌깨모노가 고지젓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주 종류가 많죠. 절임류의 쩌깨모노가. 그래서 다음은 카라시젓게. 카라시란 뜻은 일본말로 맵다는 뜻이에요. 맵다. 그래서 카라시젓게는 채소를 겨자 그리고 소금, 누룩 등으로 절인 게 카라시젓게다. 그리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모로미젓게. 모로미젓게라는 건 전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국은 이제 술을 이제 그럴 때 그러지 않은 술을 그리고 그러지 않는 간장을 이용해서 채소를 절인 것을 모로미젓게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사진에 보면은 이게 우리가 절임류 쩌깨모노라고 그러죠. 쩌깨모노에 이게 그 통틀어서 일컫는 말을 이제 오신꼬다, 신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 노란 건 단무지를 한 분 말렸다
절여서 만들어 놓은 단무지 젓개,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거는 가지를 전문 업소에서 저희들 업소에서 직접 이제 오이를 한번 간장에 절인 겁니다. 이건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제 소금물을 끓여서 오이에다가 뜨거운 이제 끓는 소금물을 다시마를 넣고 한번 24시간 절입니다. 절였다가 그 소금에 절인 물을 다시 국물만 부어서 한 번 더 끓여서 이틀 동안, 그러니까 48시간을 절였다가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잘라서 아주 그 깨끗한 물로 짠 어떤 그 맛을 완전히 이제 제거를 하고 물기를 완전히 수분을 제거한 다음에 이제 간장이나 설탕이나 미림이나 요런 조미료를 넣어서 소스를 만든 다음에 담궈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나나젓개, 오이지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배추절임, 시오젓개 한다고 그랬죠. 뭐 다시마라든지 그 다음에 유자라든지 고추라든지 이런 걸 같이 절일 때 소금하고 다시마하고 이렇게 절여서 우리나라의 백김치 정도의 간으로 해서 절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오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차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일본 음식을 하는 전문 식당에 가면은 오차를 항상 손님이 오면은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이 나가기 전에. 그래서 이 오차는 보통 녹차입니다. 녹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이제 녹차 중에서도 교쿠로 오차가 있고 센차가 있고 반차가 있고 호치차가 있고 genmai차가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쿠로 차는 이게 가장 자,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서 자, 고꾸루 차는 오차 중에 가장 고급적인 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라도 그 보성에 가면 녹차를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전문적인 그 보성의 전문적인 녹차를 기르는 농장들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나무 위에다가 덮개를 씌워서 직사광선을 피하여 재배한 것으로 부드러운 잎을 채취함으로 품질이 좋은 고급차다. 그래서 이런 그 아주 부드럽고 고운 어떤 그런 차를 수확하기 위해서 그 차나무 위에다가 그늘망 있죠. 그늘망, 검은 그늘망 같은 거 이런 걸 씌워서 아주 햇볕이 직사광선을 피해서 이 올라오는 아주 부드러운 순을 채취해서 차를 만든 차가 고꾸로 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은 센차, 일반적인 녹차로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녹차다. 채취하는 순서에 따라서 1번 차, 2번 차, 3번 차. 이거는 어떤 얘기를냐 하면은 처음에 이제 녹차가 올라오면은 제일 첫 순을 먼저 한번 땁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고 일정한 시간이 시일이 경과되면은 다시 올라오는 두 번째 잎, 그리고 세 번째 잎을 채취하는 것이 1번 차, 2번 차, 3번 차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수확한 차가 가장 맛있다, 품질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차라고 있는데
녹차의 잎이 아니라 줄기를 따서 만든 제품으로 맛이 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하품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 호치자라는 게 호치자, 볶아서 달인 엽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갯마이차는 그 현미죠, 현미. 쌀을 갖다가 이렇게 껍질을 쌀기를 벗기고 나서 처음 나오는 이제 쌀이 현미죠. 현미밥이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 현미를 볶은 겁니다. 볶아서 충분히 볶은 다음에다가 이제 이 보통 이제 일반 전문적인 일본 요리 식당에서는 이 현미차하고 그 다음에 녹차하고 이렇게 섞어서 따뜻한 한 80도씨 정도의 물에서 이렇게 우려내서 오차를 사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구침 요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침 요리는 보통 어떤 요리냐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천이나 젤라틴이 응고되어 성질을 이용하여 만든 응고되는 성질을 이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메뉴에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이 한천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바다에 나는 우뭇가사리입니다. 우뭇가사리를 말린 다음에 그 우뭇가사리를 이제 물을 넣고 삶습니다. 삶아서 충분히 이렇게 끓이면은 끈적한 어떤 행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걸쭉한 행태를 이제 두부판처럼 생긴 털에다가 예를 들어서 비닐이나 이런 걸 깔고 이렇게 걸쭉해진 어떤 한천 자체를 우뭇가사리를 털에다가 부어서 묵처럼 이렇게 굳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우뭇가사리가 식으면은 두부처럼 이렇게 행태를 유지한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굳은 한천을 틀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보통 그 일반적인 국수나 칼국수 정도의 어떤 구멍 크기로 해서 쭉 밀어 넣어서 이렇게 짜냅니다. 그러면 이제 칼국수 행태처럼 이렇게 쭉 행태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이제 겨울에 이렇게 말립니다. 겨울에 일반적인 그 더운 여름이나 봄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실온이 열이 뜨거우면은 이게 굳는 성질 자체가 안 굳기 때문에 겨울에 한천을 작업을 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의 겨울에 고지대인 우리나라에는 밀양에 가면은 이 한천을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V나 이런 데도 보면은 겨울에 한천 공장 같은 경우도 매스컴에 이렇게 한번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젤라틴은 동물성 성분입니다. 뭐 소나 돼지나 이렇게 무릎 쪽에 있는 지방질을 응고시켜서 만든 제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간텐이 일본말로 간텐이, 우리나라 한국말로는 한천이죠. 한천을 일본말로는 간텐이라 한다. 그리고 젤라틴, 앞에 설명한 것처럼 동물성 어떤 성분이 젤라틴이다. 그 보통 이 젤라틴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서가 제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제빵 만드는 제가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어디 많이 사용하냐면은 이제 그 영양갱 디저트로 만드는 거, 팥을 삶아서 체에다가 받쳐서 팥국물만 이렇게 우려낸 다음에 이제 물에 끓여서 어느 정도 끓으면은 이제 설탕을 넣고 졸여가면서 그 다음에 젤라틴을 넣으면은 굳어집니다.
굳어지면은 그걸 이제 두부판 같은 요런 곳에 이제 부어서 어느 정도 식으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굳혀지니까 그걸 잘라서 이렇게 디저트로도 이용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처 요새 구처라는 거는 칡입니다. 칡 전분이죠. 칡을 이렇게 빻아서 물에다가 담가 놓으면은 그 칡 전분이 무거우니까 밑에 가라앉고 위에 물은 부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가라앉은 전분 가루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구처 요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 요리의 면 요리를 알아보면은 일본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면 요리들은 관동 지역의 면 요리는 보통 진한 간을 사용해서 색이 진하며 메밀국수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그래서 요리 자체가 관동 지역에서 어떤 음식 자체는 항상 진하고 달고 이런 맛을 위주로 해서 조리가 되고, 관서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옅은 간장을 사용해 색이 연한 우동류가 주로 이룬다. 그래서 이제 관동 지역에는 간장도 이제 우리가 일본 간장에도 보면은 교수님이 그랬죠. 진간장이 있고 우리나라처럼 국간장이 있다. 그래서 진간장은 우리나라의 말 그대로 샘표 진간장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옅은 간장은 우리나라의 국간장 정도의 어떤 행태의 맛이 난다. 그래서 일본 간장에는 고이구찌와 우스구찌가 있다. 그래서 고이구찌는 맛이 진하고 색깔도 강하고, 그 다음에 우스구찌는 맛도 연하고 색상도 부드럽고 우리나라의 국간장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가장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대표적인 면 요리는 가장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접하는 게 라면인데, 거기에 이제 예를 들고 소바, 우동, 소면, 라면 이런 일본에도 칼국수 음식이 있어요. 칼국수 이런 종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면 요리들은 소바, 우동, 라면, 소면 이런 종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은 일본 요리에 대한 상차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요리의 상차림은 일반적으로 가이세키 요리의 행식은 대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이세키 요리의 행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이세키 요리는 지금 현존에 이제 그 일본 요리의 코스 요리로 남아 있는 게 이제 호텔에 연예 행사와 술을 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메뉴가 구성되어 있는 게 가이세키 요리다. 그래서 메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먼저 사케 찌개, 젠사이, 스이모노, 무꼬 찌개, 니모노, 야끼모노, 아게모노, 스노모노, 고항, 토메완, 쿠타모노, 이런 식으로 가이세키 요리가 메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어떤 그 내용을 알아보면은 사케 찌개는 제일 처음 나오는 요리입니다. 1품, 2품, 3품으로 내는데 이제 한 가지, 두 가지, 세 종류의 어떤 그 요리 행태에 따라서 냅니다. 그래서 내용물은 아주 적은 양으로 하되 맛이 너무 강하거나 진하거나 이런 거는 메뉴 구성으로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침 요리나 나물 요리 등이 사용되지만 진미를 소량으로 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음식을 사케 찌개를 다르게 또 부르는 이름은 고바치,
이제 아주 작은 그릇에 담아낸다 해서 고바치라고 해요. 그리고 고척게라고도 하고. 그래서 사키적기는 이렇게 음식이 나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젠사이 두 번째로는 이게 순서대로 나가는 코스 메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젠사이, 일본 요리에는 전체가 없다, 에피타이저가 없다 이런 뜻이죠. 메인이 되는 요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에 전체로 식욕을 돋울 목적으로 술을 권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본 요리는 전부가 주체다. 그러니까 코스에 있는 메뉴들이 전부 다 메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요리든 소홀하게 할 수 없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소위 전부가 전체와 같은 것이다. 이것은 이제 러시아 요리의 자쿠가와 중화 요리의 냉채 등의 영향을 받아 쇼와 시대 초기 무렵부터 유행한 것으로, 차 가이세키 요리의 핫슨이라는 건 일본 정식 요리의 마지막에 내는 음식을 핫슨이라고 해요. 이런 행태와 비슷하다. 젠사이의 음식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스노모노, 초회 요리죠. 초회. 일본 요리의 식단표에는 생선회나 구이 요리, 조림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요리 중에 하나다. 그래서 향과 계절감,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더불어 만드는 사람의 요리 솜씨를 평가하는 중요한 음식이다. 그래서 스노모노 어떤 그 재료들은 저희들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한번 배워봤지만은 그 문어초회라든지 그 다음에 해삼초회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제 뭐 관자도 초회를 할 수 있고 새우도 초회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모둠으로 해서 초회를 만들면은 모리 아와세 스노모노다. 그러니까 스노모노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코스는 묵고우찌개. 이제 묵고우찌개는 옛날에 묵고우찌개라고 이걸 표기를 그렇게 하는데, 이게 사시미입니다. 사시미. 그래서 지금은 거의 사시미로 많이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쩌구리로 많이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간동지방에서는 사시미로 표기를 하고, 그리고 간서지방에서는 쩌꾸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뭐 의미는 없어요. 요즘은 이제 대체적으로 묵고찌개라는 그런 그 메뉴는 잘 이름은 안 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니모노, 다음으로 나오는 요리가 조림 요리죠. 조림 요리. 다시에 물에 신선한 재료들과 조미료를 넣고 함께 졸여서 맛을 내는 음식이다. 원래 옛날엔 식사의 반찬 개념이었으나 최근에는 싱겁게 맛이 연하게 하여 술안주로 많이 이용하고 하기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코스는 야끼모노, 구이 요리죠. 구이 요리. 구이 요리는 재료 자체의 순수한 맛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구이 종류에는 간접구이가 직접 굽는 거하고 간접구이가 두 종류가 있다. 생선을 구운 것이 대표적이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기교를 다한 구이 요리가 많다. 뭐 야채도 구워요. 이제 두부도 굽기도 하고, 된장을 발라서 가지를 굽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어떠한 식재료를 이용해서 굽는 요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게모노, 튀김 요리죠. 이거는 포르투갈에서 한마디로 유래된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포르투갈에서 이렇게 일본으로 넘어와서 일본화한 어떤 그 튀김 요리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고로모아게, 덴뿌라죠. 덴뿌라의 대표적인 튀김 요리 중에 하나가 이제 덴뿌라다. 아게모노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치나오시, 구치나오시는 말 그대로 지금까지 다 먹은 음식을 입안에서 깨끗이 씻어내는 어떤 역할을 하면 됩니다. 입맛을 산뜻하게 만들기 위해 차려지는 음식이다. 주로 이제 스이모노, 이제 맑은 국이죠. 맑은 국. 스이모노 등이 나오지만은 그 어떤 종류의 음식이 나와도 무방하다. 뭐 이렇게 녹차가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노모노 요리를 이제 먹는데, 스노모노는 이제 예를 들어서 스노모노와 아에모노 무침 요리죠. 주로 술안주로 제공되며 입에 넣고 먹을 때 부드러운 산뜻한 신선함이 느껴져야 하는 요리다. 그래서 일본 요리의 상차림은 이렇게 구성이 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는 고항, 그리고 도매완, 그리고 구다모노, 과일이 이렇게 제공하는 걸로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일본 요리의 상차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